정치 구말리가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예. 지난 3월에 저희 시간에 뵙고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아우, 날씨가 어째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네. 예. 우리나라 사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봄, 여름, 네. 가을, 어. 겨울 이렇게 바뀌었다 합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지역구 가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로 하면서 좀 그 거리감도 좀 좁히고 좀 그렇게 활동하시나 전 봐요. 뭐 고향이 안성이고 예. 그 아주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랑 함께했기 때문에 예. 뭐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뭐 음. 그 어르신들 아들 또 그리고 형제 자매 예, 예. 다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 안성이 그 전반적으로다가 그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걸로다가 아직도 시골이라 예, 예. 저희 또 시골이라고 초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제 저희 안성이 예, 아직도 정서가 시골 정서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예. 그래서 저희 처가집도 또 음. 저희 안성이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한 다리 건너가면 다 웬만하면 사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된 내용들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지금 오늘 엿새째 맞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팀 선발대 현지로 떠났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실종자 구조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요.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그 유가족 네.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이러한 재난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을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의 입장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정부의 그 조치들 그리고 활동들 구조 활동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헝가리가 관광업 비중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예. 대략 한 10%대 접근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 10위권이고요. 음.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고 헝가리 국민 20명당 1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그 사고가 난 것이 처음이랍니다. 네. 그 다뉴브강에서 그 해상 사고가 처음 발생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구명 조끼도 그 입지 않았었고 또 그리고 그 이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상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이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 합니다만 아마 전 세계에서 긴급 재난 대응 구조 능력을 이 정도 갖춘 나라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뭐 헝가리 우리나라 쪽에 우리와 밖에서 좀 벌어진 다르니까.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합동 신속 대응팀 예. 그래서 처음에 18명 갔다가 30명 추가해 가지고서 지금 49명이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유속이 원래 빠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 날 예. 유속이 제일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간 그 잠수요원들을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헝가리 정부와 아마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분 뒤면 아마 그 수중 수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이제 예정된 일정 취소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입니다. 이런 글이었고 구조작업 총력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실종자 가족의 슬픔이 큰 상황에서 당 대변인의 이런 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요즘 들어서 그 소위 막말 논란이 그 종종 오가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본인 진위와 다르게 네.
국민들에게 전달할 그런 소지가 있는 말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에는 그 세월호 때 하도 그 본인이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네. 그 민경욱 대변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구조 인력이 가가지고서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사실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러니까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음. 그 글을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예. 뭐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이 그 일어났을 때는 그 혹시라도 네.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좀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당 차원의 조치라든가 주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SNS에서 예, 예. 발언 같은 거 조심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사실은 조금 그 민주당 측에서 예, 예. 지금 뭐 이게 정치가 실종된 지가 벌써 몇 개월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조금 그 격양돼 있는 것이 네. 이런 반어로 표출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회 정상화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저희가 따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금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회동 논란, 네. 그리고 이제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유출, 이게 지금 국회 정상화에 상당히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비공개 만남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각 부처 그 차관들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오기로 했는데 예, 예. 그 진짜 약속이 낸 듯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 네. 요구를 했었죠. 네, 6자리가 예. 비었는데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았을 때 네. 장관들이 오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만 오지 말고 네. 야당의 민주당에게 가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우리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공무원들이 약속해낸 듯이 안 온 것은 소위 청와대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국회 시스템상. 예. 그래서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예. 없었던 일이거든요. 뭐 일정이 맞지 않아서 뭐 참석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기로 약속해야 된 사람들도 이후에 모두 안 왔죠. 아니 예. 한전에서 오죽해만 하겠습니까? 한전은 어떻게 보면 야당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왜 안 기관인데 왔는지는 이후에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 그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네. 두 정상 간의 그 통화 내용은 공개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 이 경우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무슨 상급 비밀이 통째로 다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 있는 소위 고등학교 후배 예. 외교부 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일부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일본에 온 김에 한국에 좀 잠깐 들렸다 가달라. 네. 이거는 사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기밀 누출이다 하는 것은 예. 저는 안 맞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밀 누출죄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예. 체면 손상시킨 죄가 좀 더 내용적으로는 괘씸하게 여겨졌을 테죠. 왜냐하면은 예. 이제까지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저는 그것이 결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는 뭐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늘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뭐 이렇게 일본 오는 김에 잠깐이라도 좀 다녔다 가달라 한 것이 혹시 좀 뭐랄까 좀
본인이 좀 숙이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당연히 앞으로도 어. 국익을 위해서 예.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관습이나 관리를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3박 4일 환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 이것은 기밀 누출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은요. 네. 그 3급 기밀이라 할지라도 음. 그 기밀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뭐 강효상 의원님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예. 그것을 엄청난 국가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발설한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침소봉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관은 지금 파면을 당한 상황이고요. 또 그 외교관이 이제 얘기가 해당 사실을 강효상 의원이 누출할지는 결코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외교관 입장에서는 제가 있거든요. 봐도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예. 죄송스럽죠. 일단은 하여튼 뭐 여하간에 그 본인으로 봐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문제로 인해서 파면을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강효상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그 본인한테 얘기한 사람이 알려지고 이런 일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죠. 다만 국민들에게 예.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다. 어.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강효상 의원 지금 현재 그 형사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발은 됐지만 처벌은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또 그 조사는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와서 강효상 의원을 지키려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탄국회를 열 것이다. 그게 예. 박지원 선배께서 그 어느 방송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강효상 의원이랑 국회 정상화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강효상 의원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무슨 강효상 의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국회 정상에 임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요. 현실성이 전혀 0.01%도 없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복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 오랜 기간 장외투쟁 벌였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외투쟁을 마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끼리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원내대표끼리 만나긴 만났지만은 네. 뭐 서로 간에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헤어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언론을 통하니까 예. 뭐 민주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압박도 사실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보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걸 다 알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은 국회를 여는 공고를 붙이는 것까지는 재적의원 4분의 1이니까 네. 민주당 의원 가지고 충분한데 네. 그러나 과거에도 뭐 임시국회 같은 거 소집이 됐지만 결국은 뭐 문도 열지 못하고서 끝난 것이 다반사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은 국회는 결국은 교섭단체 민주당, 우리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에서 일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국회를 열 생각이 있고 예. 추경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은 예. 정말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예. 이런 식으로다가 그저 국회 안 열리는 것을 즐기고 그래 니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가서 그렇게 오래됐는데 니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네.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진정성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충족되면 가능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짚어보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통과시키면은 선거법에 넣어서 통과시키면은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축구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번 게임 룰로 하면은
민주당은 11명이 선수로 뛰고 예, 우리 예. 당은 한 8명 정도가 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이기기가 어려운 예.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독단으로다가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예. 각 정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룰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패스트 트랙은 이미 태워졌고.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다가 태워서는 안 되는 것을 태웠는데 예. 그것만 해도 문제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 선거법을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으로다가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은 뭡니까 그 검경 수사권 독립 네. 또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 중요한 거 공수처법. 공수처 예. 공수처법 요거를 또 자기네들은 얻는 네. 그런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제1야당을 빼놓고 그러면은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로 들어가려면은 예. 물론 원론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건데 예.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만 예. 이제까지 야당에서는 과거 민주당에서는요 우리는 이거 약과입니다. 100일 이상 나가서 안 들어온 것이 뭐 집 나가는 것이 거의 저 습관처럼 됐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예.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예.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태웠지만 게임에 누린 선거법은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그거고. 패스트 트랙을 그러면 다시 무력화시키는 아니죠. 거네요? 패스트트랙은 태워서 논의는 하지만 예. 최종적으로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단독 처리는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 처리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공수처법이나 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도 네. 당연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요새 쏙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영수회담 1대1. 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북한 문제도 개판이고 뭐 나라에 되는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런 즈음에 제1야당 대표와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는 결코 손해볼 일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단독 개원을 불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다. 예, 교섭단체 의사 일정을 그 합의가 안 되면은요. 예. 국회는 열 수가 있지만 개문 휴업이 되는 겁니다. 열 수는 있지만 열 수는 있지만 뭐를 하려면 의사 일정 합의를 봐야 되는데 활동할 수가 없다. 예, 그건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오늘 밤에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를 합친 홍카레오라는 맞짱 토론을 벌인다고 해요. 뭐 유 전 이사장이라든가 홍 전 대표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좀 정치적인 거치된 입장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맞짱 토론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그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접점을 좀 좁혀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양보하고 배려가면서 접점을 좁혀가는 건데 지금은요. 네. 이 거의 무슨 조폭들 나와바리 전쟁 같습니다. 아이고. 영역 전쟁 같습니다. 예. 진짜 영역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양보 안 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거. 예.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또 두 분 다 각 진영을 대표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가장 그 말발이 세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그 천재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천재세요? 아니 기억력이냐, 예. 이 핵심을 파고드는 표현력이 천재성이 있는 분이고 네. 또 유시민 이사장도
나름대로 그쪽 진영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좀 그 각 진영의 지도자들이 소위 무슨 뭐 내게 전부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네.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청취자 8541님께서 네. 산불로 피해본 국민들을 지원하는 산불 추경 먼저 아닌가요?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오셔서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네, 저런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국민도 있는데요. 예. 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산불 때문에 추경하는 거 아닙니다. 음. 금년도에 470조 예. 그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1조 8천억이 전원돼 쓰라고 하는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겨우 2천억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지진 문제는요. 예. 예비비 가지고 얼마나 다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현 정부에서 추경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눠주기 일자리 그렇게 많이 지금 본 예산에 담았는데도 더 퍼주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그만 퍼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리 보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정치구말리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